본 영상은 팟빵 해축팬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2월 1일 오후 8시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승입니다. 안녕하세요. 한지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병규입니다. 네, 오늘은 2월 1일 그리고 수요일입니다. 네, 뉴스팀이 녹음하는 날인데요. 한국 시간으로 2월 1일 오전 8시가 이적 시장이 마감이 된 그쵸. 시점이에요. 네. 네. 정말 따끈따끈한 소식들로 이제 좀 얘기를 마련을 해봤는데 네. 한숨밖에 안 나오네요. 일단은 오늘은 이적 시장 이야기만 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가지고 그쵸. 오늘은 아예 대본 구성 자체를 이적 시장 이야기로 구성을 해봤습니다. 일단 먼저 저희가 오늘은 빅식스 팀 얘기를 해본 다음에 주요 이적 시장 포인트들을 좀 잡고 얘기를 해볼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병규 형이 있으니까 이 병규 형의 팀 에버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버튼 먼저 하나요? 네, 에버튼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면 빅식스 못할 텐데. 빨리 해주세요. 네. 일단 뭐 에버튼 얘기를 좀 간단하게 하자면은 일단은 램파드가 최근 경기 저번 라운드 경기에서 웨스트햄한테 2대0으로 깨지면서 경질이 됐고 일주일 동안 뭐 비엘사도 떴고 그러다가 결국 영입 이제 감독으로 션다이치를 영입했는데 이게 1월 29일인가 이때쯤 오피셜이 딱 떴어요. 1월 29일. 네. 너무 늦긴 했다. 네, 너무 늦었죠. 근데 이제 션다이치를 데려오면서 이제 보드진들이 한 2명은 사주겠다. 이랬지만 지금 아니 이틀 만에 어떻게 뭘 사주냐? 두 명을 사게 그러니까 보강을 해주겠다 했지만 이제 이때쯤에서 이제 고든이 오늘 또 주제 중에 하나가 있긴 하지만 고든이 태업을 하면서 이제 팀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뉴캐슬에 이제 일시불로 4천만 파운드를 받고 팔렸죠. 네. 그렇게 저희는 이제 한 명이 나가리 된 상태에서 그것도 에이스가. 네, 에이스긴 하죠. 네, 에이스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에이스긴 하니까 네, 일단 에이스가 그렇게 나갔는데 저희가 이제 다이치 영입 이후 이틀 동안 총 16명을 노렸습니다. 일단은 엘랑가 임대는 뭐 그 전서부터 있었고 그다음에 빠르게 읊어보면은 이제 코벤트리 요케레스라는 스트라이커를 좀 데려올려 했는데 2천만 파운드를 요구했다가 막판에 2,500만 파운드를 요구하면서 이제 딜이 빠그라졌고요. 아르나우토비치 찌라시 떴다가 떨어졌고 지에으 에버튼 갈 바엔 파리 간다 하다가 파리 결국 못 갔고요. 그다음에 갤러거 에버튼 갈 바에 자살한다 해갖고 갤러거 안 갔고 갤러거도 못 왔고 술레마나 에갈자 시전하면서 소튼 갔고요. 벤 존스는 거절했고 토르강 아자르도 에버튼 갈 바에는 PSV 간다 해서 PSV 갔고 온누아추라는 이제 행크의 스트라이커도 에버튼 갈 바엔 소튼 간다 해서 소튼을 갔습니다. 그다음에 우니온 베를린의 에이스라고 할 수 있는 세랄도 베케를 노렸지만 거의 에버튼이 어디에 시전하면서 에버튼 안 왔고요. 무사 덴벨레는 이제 보스만 딜로 이제 300만 유로에 영입할 수 있었으나 에이전트가 900만 유로를 요구하면서 딜이 빠그라졌고요. 그렇죠. 배보다 배꼽 더 컸죠. 그리고 우디네세에 이제 베투라는 그 센터백이 있는데 우디네세가 이적시장 마지막 날이라서 대체자 구할 시간 부족하다고 딜을 깠습니다. 그럴 수 있지. 딜을 깠다기보다는 500만 유로를 불렀어요. 결론적으로 좀 안 보낸다는 좀 뉘앙스를 했고 자니올로도 에버튼 갈 바엔 그냥 로마에 종신하겠다 시전했고 그다음에 루카스 주앙이라는 레딩 스트라이커가 있는데 이 선수도 모르겠어요. 딜이 빠그라졌어요. 그리고 이제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장필린 마테타 이제 챔피언스 리그래. 그 크리스탈 팰리스 스트라이커를 영입하려고 했지만 강등권 싸움을 하기 싫다고 그 마테타인가? 네, 그 마테타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 그 마테타입니다. 네. 챔피언스리가 계속 그 강등권 경쟁 하기 싫다고 에버튼 깎고 지루도 다시 한번 에버튼이 노렸지만 에갈자 시전했고요. 그다음에 이스마일 라사르도 임대를 요구했지만 와포드가 완전 이적 딜 포함한 걸 원했고 그리고 사르가 강등권 경쟁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안 왔고 엘랑가 맨 처음에 했구나. 엘랑가도 결국 임대를 불발하면서 이렇게 에버튼의 겨울 이적 시장은 무조건적인 보강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영입으로 끝났습니다. 한 명도 영입을 안 한 상태로 안 한 게 아니죠. 못한 거죠. 그리고 이거는 보드진의 역대급 무능으로 이제 빚어진 사태이기 때문에 답이 없습니다. 네, 일단은 션다이치 감독이 너무 늦게 들어온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고
이거부터 얘기하기보다는 램파드를 너무 늦게 자른 게 큰 문제라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한국 팬들은 그래도 적어도 이제 월드컵 들어가기 전에 본머스 2연전에서 2연패를 박은 이제 램파드를 경질하고 시작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었지만 결국 이제 혐지와 보드진들의 환상의 콜라보레이션으로 방금 말했다시피 1월 이제 넷째 주 자르면서 이게 좀 스노볼이 세게 굴러갔죠. 그것 때문에 근데 진짜 선수가 많네요. 네. 노린 선수 되게 근데 많아요. 아마 에버튼이 은근 그 이적 시장 픽들은 굉장히 좋아서 그러니까 픽이 좋다는 게 영입을 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루머 나는 선수들을 되게 잘 봐요. 유명하잖아요. 에버튼이 보면 다른 팀들이 좀 잘 체크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에버튼 같은 경우는 보는 픽이 굉장히 좋아서 좋은 선수들을 좀 많이 좀 영입 리스트에 올려둔 것 같은데 사실 이틀 만에 누굴 사오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일단은 에버튼 같은 경우에는 고든이 떠나면서 이 자리를 좀 채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떤 대체 자원들이 지금 들어갈까요? 고든은 솔직히 대처하기는 쉬워요. 고든이 솔직히 보여준 건 많아 보이는데 은근 영양가 없는? 나도 그 생각이 들어서 실속이 좀 없는 네. 그런 스타일. 솔직히 말해서 저는 고든이 태업해서 팔렸을 때 살짝 좀 6천만 파운드가 아니어서 아쉽지만 4천만 파운드면 사기를 잘 쳤다. 그리고 4천만 파운드 일시불로 받고 그다음에 500만 파운드가 옵션이거든요. 그러면은 충분히 테렐이 잘 팔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뉴캐슬에서 고든은 어떠실 것 같아요? 고든은 이제 에디 하우가 아마 좀 잘 잡아줘야 될 거예요. 왜냐면은 고든이 이제 안첼로티 때서부터 램파드 그다음에 베니테즈 안첼로티, 베니테즈, 램파드를 겪으면서 좀 이상한 좀 공격 전술이 없는 이제 감독들한테 밑에 있다 보니까 정체됐구나 성장이. 네, 성장이 정체됐고 그리고 저번 시즌 잘했을 때도 공간이 확실히 있는 공간을 확실히 내주는 그러니까 에버튼 상대로 라인을 확 올리는 팀 상대로는 충분히 잘했기 때문에 그런 팀한테는 승산이 있지만 이제 간 팀이 이제 뉴캐슬이잖아요. 네. 현 시즌에서 뉴캐슬을 상대로 과연 누가 그거를 라인을 올릴까 그걸 좀 생각하면은 에디아우가 좀 잘 만져줘야 되는 그래야지 이제 어느 정도 그나마 남아있는 포텐이 터질 수 있는 선수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만큼 좀 투박하고 스피드밖에 없는 그런 선수여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잘 고점일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약간 상한가일 때 잘 팔았다라는 느낌이라 어쨌든 간에 앤서니 고든 떠나면서 대체할 만한 자원은 아마 션다이치가 4-4-2를 쓰는 감독이기 때문에 이제 좌측 윙어로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워비가 쓰여질 것 같은데 좌측 윙어라면 측면 미드필더로 이어비가 썰릴 것 같은데 이어비가 그러면서 이제 고든을 좀 대체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측은 아마 맥니를 그대로 션다이치이기 때문에 그대로 쓸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적 시장에서는 에버튼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못했지만 이 션다이치 감독이 오면서 팀이 좀 분위기를 다시 쇄신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션다이치 감독은 좀 어떻게 보고 있나요? 솔직히 저는 션다이치를 좀 원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베니테즈의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베니테즈가 이미 리버풀 감독이었고 에버튼을 상대로 이제 입을 한번 털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갖고 또 다른 이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거를 뭔가 실수를 2번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물론 션다이치가 현재 상황에서 가장 능력적으로 에버튼이랑 맞는 건 알지만 좀 다이치가 오길 원치 않았어요. 저는. 그런데 어쨌든 다이치가 왔고 다이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에버튼에서 이제 실리적으로 승점을 챙길 수 있는 감독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다이치가 4-4-2를 기반으로 한 이제 킥앤 러시 축구 일명 영국형 뻥축으로 뻥축이다. 이제 유명한 감독인데 좀 빌드업은 없고 그다음에 롱볼을 이제 무기로 한 이제 일선 스트라이커의 세컨볼 받아먹기 그 싸움으로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루인이 요새 좀 폼이 안 좋고 그리고 이제 그 뒤를 받쳐줄 선수들도 좀 폼이 그렇게 막 좋다고 할 수 있는 선수들이 막 없기 때문에 좀 션다이치가 어떻게 팀을 구성할지 저도 좀 기대 반 걱정 반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얘기를 하자면 션다이치가
현재 에버튼 상황에서 오기에는 좋은 감독이라는 생각은 해요. 물론 벌리 시절에 막판에 이제 잘려서 뭐 어찌 보면 션다이치가 강등을 당한 건 아니거든요. 네. 잘렸기 때문에 도중에. 근데 션다이치가 그래도 승점 쌓기나 그리고 강팀 상대로 1점 쌓기라도 해요. 네. 그런 모습을 가끔씩 보여주는 감독이고 앞에 그 키 큰 자원들이 좀 있으면 이거를 좀 잘 이용해 먹거든요. 그래서 롱볼 때린 다음에 이 그러니까 세컨볼 왔을 때 그 상황에서 골을 만드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에버튼은 승점 쌓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면 좋은 감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 좋은 감독이 이 명장이다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에버튼한테 좋은 감독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문제는 선수들의 폼이 워낙 많이 떨어져 있고 그리고 동기부여랑 자신감도 진짜 바닥인 것 같아요. 또 있고 저는 많이 늦어서 네. 그게 회복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좀 그래도 현다이치가 디에슬리틱에서는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저번 시즌에 에버튼이랑 번리가 그 강등권 경쟁을 했을 때 결국 에버튼이 번리를 제치고 이제 프리미어리그 잔류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큰 이유를 이제 션다이치를 경질한 거를 가장 큰 이유로 꼽더라고요. 왜냐면은 션다이치가 선수들 간의 케미가 정말 좋았기 때문에 션다이치가 경질됐을 때 선수단 분위기가 완전 말도 못할 정도로 침체되면서 이게 성적이랑 바로 직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션다이치가 선수단의 이런 케미나 그런 거를 좀 선수단 분위기를 잘 만드는 감독인 것 같아서 그거는 좀 다행인 점인 것 같고 그리고 현다이치가 잘 아는 이제 선수가 그래도 나름 3명이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 선수들 자기가 잘 써왔던 선수들이니까 좀 쓰임새를 금방금방 탔지 않을까. 뭐 맥닐 있고 그다음에 타코스키 그리고 이번 겨울에 나가려고 시도했던 마이클 킨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현다이치 입장에서는 나름 뭐 영입인 가운데서도 자기가 좀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바로 적용시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에버튼 지금 팀 상황 보면 션다이치가 원하는 선수 구성이 좀 있을걸요? 좀 있죠. 어쨌든 간에 최전방에는 부상만 안 당하면 1인분을 해주고 그리고 피지컬 싸움에서 수비수 EPL 수비수 웬만하면 거의 다 제압할 수 있는 이제 루인이 있고 건강했을 때 그리고 뭐 수비진은 타코스키가 버티고 있고 그리고 코디라는 이제 또 센터백도 버티고 있고 뭐 전체적으로 번리 때보다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선수가 업그레이드 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현대이치 입장에서는 좀 더 자기가 원하는 축구를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거기에는 이제 루인이 건강해야겠죠. 루인이 최근에 부상으로 정말 좀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루인이 어떤 컨디션을 그러니까 루인의 컨디션을 시즌 끝까지 지킬 수 있느냐가 뭔가 션다이치와 이제 에버튼의 뭐 프리미어 잔류를 향한 좀 키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에버튼 경기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영입생은 없지만 그래도 에버튼이 이 션다이치 체제에서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조금 좋은 포인트일 것 같고 강등권 싸움에서 션다이치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감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다음 라운드가 아스날이에요. 모두에게 까발려질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정말 무수한 박수 요청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차라리 낫다. 저도 아스날한테 지는 게 낫지. 초반에. 네, 일단은 뭐 에버튼 얘기를 뭐 스몰 토크 겸 해봤고요. 너무 오래 했네요. 네. 일단은 다음은 이제 빅식스 그리고 뭐 플러스 알파 뭐 정도 해가지고 영입생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빅식스 플러스 알파 팀의 영입생들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먼저 아스날부터 살펴볼까요? 네, 아스날은 일단 들어온 선수 레안드로 트로사르, 야쿠브 키비오르, 조르지뉴 이렇게 3명이 들어왔습니다. 나간 선수들은 이제 마르키뉴스, 임대로 갔고 로콩가 역시 임대로 갔고 세드릭 수아레스도 임대로 떠났습니다. 토르사르 그리고 키비오르, 조르지뉴 선수. 이게 사실 아스날 얘기를 하면 이 지금 가장 핫한 거는 조르지뉴가 이제 아스날에 왔다. 그렇죠. 발롱 포디움을 손에 얻은 손아귀에 얻은 아스날 못 막습니다. 이건 우승 적기 우승 거의 9분 우승 넘었다. 사실 모든 팀들의 토템이 하나씩 필요하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르지뉴가 들어온 거는 토템 하나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승이 아주 근접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농담도 던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조르지뉴 얘기가
엄청 갈리는 것 같아요. 좋은 영입인지 나쁜 영입인지. 근데 저는 조르지뉴 개인적으로는 볼을 이쁘게 좀 차는 그쵸. 선수이기 때문에 아스날에 좀 어울리는 유형이 아닐까. 그리고 옆에 자카가 버티고 있다면은 아니죠. 자카가 버티면 안 되죠. 파티가 버텨야죠. 파티가 버티고 있으면은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똥바지 해줄 자원들이 좀 많기 때문에 네. 좀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스날 팬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조르지뉴면은 충분히 괜찮은, 그리고 막 그 누구였죠? 카이세도를 못 데려왔지만 그래도 카이세도 말고 좀 다른 유형의 미드필더는 조르지뉴면은 정말 잘 데려왔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어쨌든 그 패스를 좀 잘하는 선수로 정평이 나 있으니까 조르지뉴가 어쨌든 아스날이 지금 전개를 되게 이쁘게 잘 하고 있으니까 뭐 공격 전개 있었으면 득이면 득이 됐지 뭐 마이너스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수비적으로는 조금 좀 힘들 수도 있는데 뭐 이 선수를 지금 아스날이 주전으로 쓰려고 데려온 건 아니고 뭐 백업 내지 교체 자원으로 데려온 거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아요. 백업으로 본다는 것 자체로 봤을 때 조르지는 굉장히 좋은 영입이고 네. 사실 6개월 남았는데 12AM이면 비싸다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근데 사실 이 선수가 보여준 프리미어 리그 내에서 보여줬던 것들을 생각해봤을 때는 저는 요 정도면 적당한 가격이라고 보거든요. 6개월 남았을 때. 저도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발롱 포디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무도 발롱 포디움으로 생각 안 할 걸요? 유에파 올선, 유에파 올선에 빛나는 이런 선수를 영입했는데 내가 여태까지 본 선수 중에 발룬 포디움 중에 제일 이 영향력이 없어. 얘가. 어쨌든 뭐 발룬 포디움까지 들고 이 선수가 좋은 선수이면 분명하지만 이제 뭐 첼시 있을 때도 옆에 캉테가 있든지 폼이 절정에 있던 캉테가 있든지 아니면 토마스 파티처럼 쓸어주는 선수가 있다면 조르지뉴가 굉장히 좋은 선수가 되지만 사실 아스날이 지금 이 자리를 사려고 했던 거는 먼볼란치에 설 수 있는 토마스 파티의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백업 자원을 사는 건데 조르지뉴가 원볼란치로 설 수는 있어요. 설 수는 있죠. 설 수는 있는데 이거를 잘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이거 잘하는 건가? 라고 얘기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입이 좋냐 안 좋냐 얘기는 조르지뉴가 한번 뛰어봐야 될 것 같고 한편 어느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자카의 백업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자카 선수의 휴식을 위해서라면 아예 투볼란테로 해가지고 조르지뉴와 토마스 파티를 세운 다음에 자카 선수를 좀 휴식을 주고 앞에 외곽으로 넣으면 이러면 또 괜찮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아르테타가 원한 픽이었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르테타가 픽이 되게 좋잖아요. 한번 믿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적으로 그 조르지뉴 주급을 첼시가 보조한다는 썰이 계속 돌고 진짜? 있어요. 그러면은 더더욱 좋은 일이죠. 이게 사실상 계약 해지 금액이랑 비슷하다는 얘기가 있어갖고 이게 오피셜은 아닌데 어쨌든 만약에 첼시가 주급 보조를 해주는 경우면은 아스날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영입이 아닌가. 정말 저는 그러면 더더욱 꿀매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간에 아스날 입장에서는 지금 우승을 무조건적으로 목표로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로테이션도 가동할 수 있는 자원이어서 저는 더더욱 더 좋아 보이는 이제 매물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일단은 뭐 토르사르 그리고 키비오르가 들어왔는데 두 선수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영입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미 트로사르는 증명 프로 뱉고 진짜 프로 뱉고 진짜 뭐 키비오르 선수도 뭐 이제 레반도프스키가 좋은 선수라고 얘기를 했을 정도니까 굉장히 좋은 선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키비오르는 또 미래를 본 선수니까 이 선수 살펴보면 될 것 같고 아웃 선수들은 뭐 이렇게 마르키뉴스 뭐 로콘가 뭐 소아레즈 선수 정도 있으니까 이 정도 한번 살펴보고 다음은 맨시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뭐 모르는 선수입니다. 막시모 페로네. 그리고 나간 선수는 다들 아시다시피 주앙 칸셀루. 이 선수 얘기를 해야 돼. 이 선수 얘기를. 이 맨시티에서는 주앙 칸셀루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부터 좀 얘기해 볼까요? 주앙 칸셀루 판매를 좀 잘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리그 베스트를 2번이나 한 이제 풀백을 판 거가 좀 의아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펩과 그 칸셀로의 성격상의 문제지. 뭐 만약에 이거를 가치나 그런 실력으로 판단했을 때는 당연히 안 좋은 판매죠. 근데 약간 팀의 기강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약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저는 칸셀로는 이런 일을 벌였다 하면 나가야 된다 봅니다. 사실 이게 뭐 팀의 기강 얘기가 뭐
돈으로 가치를 계산해봤을 때 더 중요하다 보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건 오늘 팀으로 하는 스포츠잖아요. 그쵸. 그 때문에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조금 좋지 못한 걸 보여줬으면 네. 나가야 된다 생각이 들고 칸셀로가 옛날부터 그 말이 되게 많았어요. 그 뭐지? 떼쓴다. 떼스 뭐 그런 유벤투스 시절 때도 그런 게 있었어요. 네. 뭐 이 맞아요, 선수가 맞아요. 생각보다 키엘리니를 비슷한 주장자들한테 찍혀서 이적을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뭐 있었고. 되게 인성적으로 되게 문제가 있다 이런 네.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축구를 아무리 잘해도 네. 이 팀플레이에 해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저는 네. 무조건 가감히 쳐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죠. 메시를 제외하고는 전 다 가감히 쳐야 된다 생각하고 뭐 실제로 호날두 치는 마당에 메시 말고는 쳐내야지 다 쳐내야 돼. 맞네. 뭐 실제로 펩이 그 전까지 자기한테 대들었던 선수들은 다 과감하게 맞아, 내쳤기 맞아. 때문에 그렇죠. 팀 내 핵심은 아니다. 주전 이상의 선수더라도 뭐 바르샤에 있을 때 줄라탄 이브라모비치 쳐냈고 그다음에 바이에른 뮌헨 있을 때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바이에른 뮌헨 있을 때는 딱히 잡음이 없었던 것 같긴 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할 땐 자기한테 반기를 주는 선수 확실하게 좀 내치는 좀 성향의 감독이기 때문에 칸셀로가 이번에 좀 잘못 걸렸다. 잘못 찡찡거렸다. 라고 딱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좀 근데 상황을 좀 봐야 되는 게 약간 벤치행에 불만을 가졌는데 약간 뭔가 펩이 이렇게 조금 좀 달래줬으면은 어쩌면 이적이 일어나지 않을 정도로 사건이 커지지 않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펩의 약간 그런 단호한 성향이 그쵸. 조금 문제가 됐다 뭐 그렇게도 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근데 뭐 펩이라면은 얘 없어도 충분히 내가 원하는 그런 이상적인 전투를 구현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었으니까 과감하게 내칠 수 있었던 거지. 펩이 뭐 아무리 자기가 기분이 더럽어도 네. 그렇게 막 선수 자기의 생각하는 이상적인 플레이를 못하는 걸 포기하면서까지 내쳤을 것 같지는 않거든요. 물론 칸셀로가 리그 베스트의 플레이어는 맞지만 네. 근데 저는 좀 생각 다른 게 만약에 홀란드가 이렇게 난리를 펼쳤으면 저 홀란드 내쳤을 것 같아. 펩이라면. 아 진짜요? 펩이었으면 홀란드 내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질라탄도 그때 못해서 나간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메시가 0809 때 네. 포텐 터지기 시작하면서 메시를 중앙으로 쓰고 제로톱 전술을. 네, 줄라탄은 윙 쪽으로 빼니까 줄라탄이 자기한테 전술을 맞추라 그랬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저도 홀란드가 만약 이랬으면 홀란드도 내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펩이 원했던 건 팀 기강에 해치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과감하게 쳐내는 스타일인 것 같고 사실 칸셀로가 최근 경기력에서는 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월드컵 이후로 폼이 쭉 안 좋으니까. 그리고 월드컵 전에도 잠깐씩 이제 폼이 조금씩 내려왔던 것 같은 네.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칸셀로를 바이에른 뮌헨의 임대 그리고 이적 조항 포함해가지고 내보낸 거는 뭐 칸셀로 입장에서는 뭐 시티랑 끝난 거 아니다 뭐 이렇게 인터뷰를 했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뭐 저는 필요한 방출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적 조항에 70M 유로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가지고 우리가 좀 얘기를 해봤는데 비싼 거 아니냐? 일단 이거는 미넨 얘기할 때 하시죠 뭐.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넨 얘기할 때 한번 좀 얘기해보고 다음은 뉴캐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은 앤서니 고든 얘기가 있네요. 앤서니 고든이 인이 들어왔고 크리스 우드 그리고 존조 셰비 그리고 칼 다로 골키퍼가 인대로 나갔습니다. 일단은 고든 얘기를 아까 하긴 했는데 이것도 유튜브용으로선 또 새로 또 하기 때문에 뉴캐슬에서 고든은 어떨 것 같다? 뉴캐슬에서 고든은 좀 에디하우가 잘 만져야 될 것 같다. 아직까지는 사실 보석이라기보다는 아예 원석에 가까운 유형이어서 에디하우가 어떻게 만져주느냐 그리고 에디하우가 공격적인 선수를 얼만큼 잘 키워내느냐에 좀 달려있을 것 같고 근데 뭔가 알미론을 좀 에디하우가 다시 한번 살려냈잖아요. 물론 그게 에디하우의 좀 전술적으로 만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은 알미론의 동기부여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런 건지 어떤 게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에디하우가 얼만큼 잘 만지느냐에 따라 이제 뉴캐슬 입장에서는 한 10년을 좀 내다볼 수 있는 아니면 그리고 지금 투자한 금액보다 더 이제 받을 수 있는 선수를 데려온 걸 수도 있고 뭐 에디하우가 잘못된 좀 가르침 이런 걸로 해서 성장이 또다시 정체돼 버리면은 그냥 4천만 파운드는 에버튼이 잘 먹었습니다 정도가 될 수 있는 네 영입이라 생각합니다. 네, 근데 그 지금 현재 뉴캐슬에서는 가장 필요한 자리긴 했어요. 뉴캐슬의 그 좌측 윙어를 봤었는데 생막시망. 네, 생막시망도 그렇게 폼이 좋지 않고 그다음에 좌측 윙어가 제가 알기로는 자말루이스가 아니라 무슨 제이콥 머핀가 이상한 선수였는데 라이언 프레이저도 있고 좀 여러 선수가 있는데 좌측 윙어만 지금 딱 넣고 봤을 때는 확실한 좀 주전 그러니까 거의 다 좀 백업급의 선수였지 뭔가 확실한 주전 선수는 그죠. 아니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잉글리시 코어로
쓸 수 있는 고든 고든이 왔기 때문에 에디 하우가 전방 압박을 정말 세게 거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수비 가담만큼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 선수이기 때문에 당장 에디 하우 입맛에는 잘 맞는 유형의 선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든 수비 되게 잘하잖아요.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하죠. 그래서 고든도 좀 굉장히 좋은 영입일 것 같고 사실 이 선수는 미래를 보고 영입을 했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뉴캐슬 입장에서는 사실 뉴캐슬이 그 이제 사우디에서 자본이 들어오고 나서부터 뭐 영입을 막 거대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사실 그거는 전혀 없었어요. 여태까지 다 너무 좋은 영입들을 잘 하고 있고 사실 아웃도 되게 크리스 우드도 그 사우디 자본이 들어오고 나서 영입한 거거든요. 근데 우드 잘 쳐내고 존조 쉘비도 이제 노팅엄 보내고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적 시장을 되게 잘 관리하는 팀이 뉴캐슬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돈도 좀 뭔가 그 카타르 보고 오니까 돈도 많이 써보는 애들이 잘 쓴다고 저는 이거 진리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써보는 애들 잘 쓰는 게 허투루 쓰지 않아요. 부자는 허투루 쓰지 않아서 부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합리적으로 다 따지고 얘한테 이만큼 투자 가치가 있는 선수한테는 과감하게 투자하고 아닌 애는 과감하게 내치고 정말 저는 뉴캐슬이 지금 이렇게 순위가 올라온 것도 물론 에디아우의 덕이 있겠지만 저는 그 뒤에는 이제 뉴캐슬 그 카타르 부호들의 사우디 부호들의 좀 그런 역량도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뭐 보엘리와 빈살만을 비교하는 건 약간 뭐 이런 느낌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아 보엘리 뭐 어차피 가장 중요한 포인트니까. 그럼 일단 다음은 맨유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네, 맨유는 일단 잭 버틀란드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임대로 데려왔고 그리고 베어로스트 이 선수도 임대고 자비처까지 마지막 날에 임대로 영입했습니다. 일단 맨유 같은 경우는 지금 내보낸 선수들은 이제 뭐 이걸 겨울로 쳐야 되는지 좀 애매하지만 호날두 그리고 두바르카 이렇게 골키퍼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안토니한테 돈을 너무 많이 써서 이제 맨유가 사실 영입할 돈이 없었고 제일 급한 자리를 일단 잘 수혈한 것 같아요. 톱 베어로스 나오는 거 봤을 때 맨유가 원하는 유형 압박해주고 버텨주고 싸워주고 연계해주는 그런 거 지금까지 봤을 때 뭐 100%다 완벽하다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잘 수행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저는 마샬이 나왔을 때보다는 더 경기를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자비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릭센이 3개월 부상을 당했죠. 3개월 아웃. 아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가위치기 태클을 그런 태클을 하는 너무 안타까운 부상을 당해서 이제 에릭센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자비처 선수 데려왔는데 뭐 이 선수가 에릭센급의 활약을 보여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지만 어쨌든 킥이 좋고 확실히 아까 보니까 좀 잘 모르는 선수인데 영상을 보니까 빠따가 진짜 좋긴 하더라고요. 그런 걸 좀 잘 해주면 뭐 좋겠다. 나쁘지 않다. 겨울 이적 시장 뭐 그냥 평타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은 그런 겨울 이적 시장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맨유가 좀 급한데 불이 났는데 급하게 불을 잘 진화한 느낌이 좀 들어요. 네. 좀 정말 좀 적절에 적소에 좀 괜찮은 임대생들을 좀 잘 데려왔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은 맨유한테 7점 정도의 겨울 이적 시장을 보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방금 이제 지용 씨가 했던 거는 평타다. 5점에서 6점이다. 딱 이 정도 했는데 저는 그거는 맨유 팬의 그 커트라인 허들이 좀 너무 높은 것 같고 저는 그 자비처 임대는 정말 말 그대로 이제 에릭센 땜빵이니까 그 친구는 논외로 치고 베오로스트는 이제 맨유에 없던 이제 좀 옵션이 생긴 거니까 이거는 좀 플러스 요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판단했거든요. 그렇게 보면 그러시겠다. 베오로스트는 확실히 좋은 영입인 것 같아요. 네. 그래갖고 저는 7점을 부여했습니다. 저는 이제 에버튼의 기준에서 7점인 거 아닌가. 저도 한 평타일 것 같거든요. 잊고 있는데 왜 계속 에버튼 얘기하시나요? 아니 왜냐하면 저는 베오로스트가 그냥 필요한 자리를 채웠다 정도로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듣고 보니까 이 선수가 좋은 자원이고 이 선수가 필요했던 자원이라고 판단이 되면 저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보고 자비처는 정말 필요했기 때문에 에릭센 선수의 부상으로 인해서 필요했기 때문에 데려왔고 자비처가 라이프치히에서 이제 미넨으로 넘어온 지가 별로 안 됐고 일단은 나겔스만이 이 선수들을 원했는데 참 안 쓰고 그 나겔스만 참 이상해요 지금 상황이. 그래갖고 바이에른도 뭐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그 자비처도 지금은 뛰고 싶어서 온 것 같아서 뭐 저는 굉장히 잘 메꿨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맨유는 이제 사실 이내 한 명 더 추가돼야 되는 게
산초. 제이든 산초의 그랬군요. 복귀는 새로운 영입과 같다. 이 산초가 훈련장에 복귀를 했고 오늘 새벽에도 안 나온다면은 진짜 좀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오늘 같이 이제 지금 3대 0으로 리그컵 1차전 이겨놓은 상황에서도 복귀를 안 한다면은 좀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 좀 오늘 나와서 잘했으면 좋겠고. 그럼 뭐 또 레시포드도 잘 키워냈으니까 네. 뭐 산초도 뭐 어떨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토트넘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온 선수는 임대로 단주마 그리고 어렵게 페드로 포로를 영입했습니다. 그리고 나간 선수가 생각보다 많아요. 브라이언 힐, 제즈 스펜스, 하비 화이트, 맷 도어티. 조금 약간 충격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일단은 브리안 힐하고 제드 스펜서하고 하비 하이트는 셋 다 임대입니다. 네. 어린 선수기도 하고 사실 힐 정도는 물론 콘테가 안 쓰기 때문에 네. 힐은 제외해야 되겠습니다. 힐은 좀 아쉬운데. 힐은 좀 안타까워요. 왜냐면 여름에 떠나려고 했는데 콘테가 붙잡았다가 안 쓰다가 결국 내보낸 꼴이라서 사실 6개월을 좀 버렸다라고 볼 수도 그래서 있는 이 선수가 경우라서. 경기 몇 경기 못 뛰었고 사실 네. 이 경기 그러니까 태도도 굉장히 좋고 많이 네. 뛰고 공격적이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진짜 어리다는데 제가 볼 때는 잘 키우면 잘 될 선수거든요. 근데 이 선수가 워낙 덩치가 얇으니까 네. 콘테 입장에서는 쓰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 1년 반 동안 이게 벌컵을 못 한 거면은 이거는 좀 어느 정도 선수 입장에서도 좀 본인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고 본인의 봐요. 책임이 좀 네. 있지 않을까 좀 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리고 제드 스펜스도 얘도 좀 그래요. 왜냐면 저는 제드 스펜스 경기를 딱 한 경기 봤는데 워낙 안 나와가지고 못 봤어요. 그리고 리그컵 이런 거만 FA컵 이런 거만 나오지 경기 대부분 못 봤는데 한 경기 뭐 한 3방울 이기고 있어갖고 나왔나 이랬을 때 빠르고 괜찮았거든요. 근데 콘테가 안 써요. 그리고 얘도 의문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일단은 임대를 보내야죠. 경기 안 뛰면 임대를 보내야 되고 하비 하이트를 이제 토트넘 내에서는 써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데 이 선수도 아직까지 안 쓰고 있습니다. 물론 콘테 입장에서 콘테의 축구를 이해하려면 이 선수를 안 쓸 거라는 생각은 해요.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영상 보면 아마 전환을 반대 전환도 굉장히 잘하고 경기를 잘 읽는 선수여서 이 선수도 쓰면 좋은 선수인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대 가서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인 선수들을 좀 얘기해봐야 되는데 포로가 굉장히 어렵게 맷돌트 선수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포로를 굉장히 어렵게 데려왔어요 결국에. 와 저는 그때 좀 실시간으로 뉴스 보고 있었는데 딜이 깨졌다는 온스테이 맞아요. 그 보도를 보면서 와 진짜 레비 이때 레비욕이 좀 나오더라고요. 저 그때는 레비가 협상 안 한 줄 몰랐어요. 레비욕을 막 엄청 했는데 결국 어렵게 이제 원래는 그 CAA라고 네. 에이전트가 이제 협상을 진행하다가 미스를 한 거죠. 빠가나니까 이제 좀 레비가 등판해서 야 내가 할게 이제 또 했는데 딜도 되게 잘한 것 같아요. 레비가 5m 임대료를 하고 이제 여름에 남은 42m 정도를 후지급하는 형식으로 데려왔는데 이 정도면 되게 잘 데려왔다 생각이 듭니다. 잘 데려오긴 했으나 이적 사가가 굉장히 긴 선수였고 토트넘 팬들이 좀 마음고생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봤을 때 페드로 포로가 이제 딜이 빠그라졌다는 걸 보고 잤거든요. 그래갖고 얘네 못 가네. 맛있긴 해. 아니, 우리만 어쩔 수 없지. 얘네 못 때렸는데 이러면서 꿀잠을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페드로 포로 이제 거의 완료 이거 딱 떠갖고 와 얘네는 영입했는데 우리는 하면서 봤거든요. 근데 에이전시의 그 착오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였는데 그 전까지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레비가 이 3M 정도의 딜을 위해서 그 3M 딜을 내겠다 마겠다 뭐 이런 썰도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레비는 난 3M 못 줘 뭐 이래가지고 레비가 또 미쳤나 이 새끼가 3M을 못 줘가지고 40억을 못 줘가지고 이걸 딜을 빠그라든다고 이래가지고 막 그런 이슈도 뜨고 그랬었는데 그건 아니었고 레비가 어떻게 보면 역으로 당한 케이스죠 이번에는 조금 그 때문에 레비 입장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이건 지 업보죠. 지가 이미지를 그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너무 많이 해놨으니까. 그래서 뭐 단주마 선수, 포로 선수는 둘 다 뭐 필요했던 영입이다. 뭐 굳이 다 따지면 포로 선수가 더 필요했던 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포로 선수 이게 결국 왔으니까 일단은 잘해보자. MLS 좀 내보내고 아유 진짜. 그 챔스에서 보여줬던 미치너 씨는 좀 기억에 남으니까 그런 모습 좀 보여주면 좋겠네요. 근데 저는 단주마를 이제 토트넘이 하이제킹해서 데려갔잖아요. 에버튼 네. 뇌물이었잖아, 맞아. 저번 주에는 저는 단주마를 이제 토트넘이 데려가서 감사합니다 하는 입장이었는데 이제 이적시장 끝났으니까 다시 돌이켜 보면은 좀 아쉽네요. 저런 멘탈 안 좋은 애라도 좀 데리고 있어야 되지 않았을까. 아니, 심지어 그 골도 넣었어, FA. 네, 맞아요. 골 넣었어. 골 넣으면서 뭔가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게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단 단주마 선수, 포로 선수 들어왔고 뭐 좀 어린 선수들 좀 나갔고 메토지 선수를 좀 이따 얘기할게요. 좀 이따? 알레티 할 때 할게요. 네. 이 선수는 좀 사연이 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되게 빨리 끝나도 될 것 같은데 이 팀은 리버풀이 있습니다. 리버풀이. 또 다른 병신이죠. 아니 우리 팀만 병신인 줄 알았는데 이웃에 병신이 또 있었네. 끼리끼리. 끼리끼리 진짜 이 리버풀 병신들은 뭐 하는 놈들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농담 삼아 좀 얘기했는데 지역 시장이 조금 지역 경제가 좀 많이 안 좋나. 머지사이드 지역의 그 시장 경제를 좀 의심해봐야 돼요. 아니 거기가 이제 항구 도시기 때문에 돈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이게 리버풀이랑 에버튼이 살짝 좀 팬들 사이에서는 프렌들리한 성향이 있는 이제 팀인지 몰라도 팀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한 놈이 병신짓 하니까 또 같은 한 놈도 똑같이 따라하는 병신짓 하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일단은 코디 각포만 영입하고 아웃도 없습니다. 이거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에버튼도 정말 심각한 상황이지만 남의 팀 얘기를 좀 더 해보자면은 리버풀이 정말 이렇게 보내도 되는가 저는 좀 가장 큰 걱정이 들긴 하거든요. 아니 리버풀이라는 팀이 당장 저번 시즌까지만 해도 우승 경쟁을 했던 팀이고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보였던 팀인데 이런 팀이 지금 여름 이적 시장도 시원치 않게 보내기도 했고 계속 그 전반기 때 경기력적인 잡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코디 각포만 영입하는 게 맞냐 저는 이게 너무 의문이에요. 아무리 클롭이어도 그렇지 저는 이명철 해설위원이 그때 한번 올렸었잖아요. 그 리버풀을 그냥 디스하는 그런 영상 올렸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더 욕을 먹었으면 먹었지. 이거는 코디 각포 하나만 영입한 거는 좀 리버풀도 진짜 정말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돈이 없나 봐요. 아니 근데 형 라이벌 팬이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라이벌에 대한 리버풀 동명사. 나는 맨시티가 이러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리버풀 이래서 좋아요. 저는 맨유 팬이어서. 아니 살짝 마음이 떠났어요. 에버튼한테 지금. 맞아. 마음이 떠났는데 변절할 생각이 있어. 나는 마음이 떠났기도 하고 아니 근데 그냥 리버풀 팬 입장을 고려해 보면 마음이 아프다는 거죠. 아니 난 순간 이 형님 코빈 줄 알았어. 아니 물론 어느 정도 얘네가 미끄러지는 거 보면은 저희도 좋아요. 그냥 순위표 보면 얘네도 중위권이네 이러면서 우리 하위권이네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하면 재밌긴 한데 미운 적이 든 거지. 그냥 리버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저는 리버풀을 팀으로서는 싫어하지만 그래도 거기에는 괜찮은 선수 몇 명이 그렇죠, 있고 그럼요. 그리고 클롭이라는 감독을 저도 좋아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 우승 말고 우승 빼고 성적을 잘 냈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팀이어서 좀 이렇게 얘기를 좀 강하게 하는 건데 정말 저는 리버풀의 구단주도 우리 구단주 못지 않다라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거 뭐 얘기를 해야 될까요? 뭐 코디 각포가 사실 원래 좋은 영입은 아니죠. 좋은 영입이에요. 좋은 영입인데 뭐 각포가 좀 역시나 초반에 이적을 했잖아요. 그쵸. 근데 그 이후로 리버풀이 뭐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브라이튼한테 2번 다 졌고. 뭐 그러면서 문제점이 많이 드러났는데도 영입을 하나도 하지 않았다는 거는 뭐 리버풀이 뭐 이번 시즌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으로 내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저는. 뭐 코디 각포 필요한 영입이었지만 뭐 할 얘기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그래서 데뷔골 넣었나? 아니 못 넣었을걸요? 못 넣었죠. 각포가 그리고 초반에 좀 흔들렸어요. 첫 번째 경기는 괜찮았나 이랬는데 좀 흔들렸을 거예요 아마 제 기억이 맞으면. 그래서 일단 리버풀까지 얘기를 해봤고 첼시인데 첼시 좀 빼겠습니다. 뒤로. 첼시는 이번 시즌 이적 주인공이기 때문에. 첼시 좀 제일 맞아요. 위너인가 루저인가. 애매한 살짝 확실한 건 주인공은 맞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첼시는 아예 맨 뒤로 빼고 라리가 팀 먼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바르셀로나는 인이 없어요. 아웃만 있고 뭐 제라드 피케가 은퇴를 했고 베린이 스포르팅로 갔네요. 스포르팅으로 한 거는 이제 그 포로의 이탈을 메꾸기 위해서 한 거고 오늘 이적을 했고. 네, 저는 라리가는 좀 되게 조용하게 대체적으로 이적 시장을 보낸 것 같아요. 그리고 레알 마드리드도 뭐 블랑코 선수를
데포르티브에 임대를 보낸 거 말고는 거의 없습니다. 레알도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리고 바르셀로나 그 데파이도 빠졌다. 데파이가 맞았구나. 맞죠. 맞아. 그 아틀레티코를 보면은 이제 데파이, 바리오스 그리고 도어티 이렇게 영입을 했고 빠져나간 선수가 쿠냐, 마르쿠스 파울루 그리고 펠릭스 그리고 몬테이로 이렇게 네 선수인데 일단 뭐 데파이는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데파이 괜찮아요. 저는 데파이는 괜찮아요. 데파이는 괜찮은 것 같아요. 데파이가 그 레비한테 밀려서 그랬지 저번 시즌에 바르샤에서 데파이가 공격진 에이스 무게중심 잘 잡아줬기도 했고 레비한테 밀리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죠. 그건 진짜 어쩔 수 없는 일이라 이번에 아틀레티코가 나름 이제 라리가 흔히 말하는 3대장에서는 가장 좀 장사를 좀 잘했다. 겨울 장사를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데파이는 제가 또 월드컵에서 직관을 했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그때 되게 잘했거든요. 네. 데파이가 16강전이었나? 그랬는데 데파이가 잘하더라고요. 참 데파이 어떻게 봐야 될지 참 모르겠어요. 이 데파이가 아니 맨유에 있었을 때는 진짜 못했거든요. 아 그렇죠. 근데 저는 이번에 만약에 스트라이커 매물이 너무 없다면 데파이 그래 데파이가 괜찮다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맨유가. 나빼든데 이 데파이라는 선수의 이미지가 강하게 바뀌어서 그런지 데파이가 좋은 선수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좋은 선수가 맞거든요. 근데 참 막 이게 엄청 좋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이강인 선수 이적설도 좀 있었고 일단은 나간 선수들도 좀 있기 때문에 데려온 선수도 좀 있고 한데 일단 펠릭스가 나갔으니까 그 자리에 메꿀 선수가 필요하긴 했고 거기서 데파이도 데려왔고 일단은 메토티 얘기를 여기서 할게요. 메토티가 임대 조항 중에 그게 있대요. 이제 임대 조항 같은 경우는 최대 한 팀에서 8명 이상 내보낼 수가 없다. 임대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입장에서는 임대 8명이 넘어가기 때문에 메토티 선수를 아예 상호 해지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진짜 근데 아쉽긴 하네요. 뭐 토트넘 상황을 잘 모르긴 하지만 메토티가 그래도 나름 풀백 자원 중에서는 그나마 좀 바깥파는 이제 선수라고 좀 알고 있는데 아니요. 그 자리는 바깥파는 선수가 없습니다라고 저도 토트넘 경기 팔로 하는데 그래도 그나마 뭐 우측 풀백에서 저는 제가 감독이라면 도어티 계속 선발로 쓸 것 같아요. 저도 에메르송 스펜 도어티 쓸 것 같아요. 이거는 저 되게 애매하다고 보는데 에메르송을 남겨놔야 되는 건 맞다고 봐요. 나이가 메토티가 좀 있어요. 92년생 1월생인가 그래요. 92년생 1월. 그러면 빠른으로 치면 한국 나이로는 상당히 나이가 많거든요. 발전 가능성을 생각해 보면은 에메르송 남기는 게 맞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메토티를 그냥 상호 해지하고 내보내는 게 과연 토트넘 입장에서 물론 포로가 들어왔으니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실 이 선수한테 상호 해지하는 거 좀 아깝다. 아깝죠. 아깝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그 도어티는 그리고 좀 제 생각엔 왼쪽에서도 뛸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 멀티성도 생각해봤을 때 토트넘이 도어티를 해지한 게 과연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아직도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메토치는 좀 아쉽게 상호 해지를 하고 이제 AT 마드리드에 간 걸로 좀 표기가 됐습니다. 좀 아쉽네요. 이 선수가 갑자기 이렇게 떠나니까 메토티가 이제 한두 경기를 진짜 최상의 폼 아놀드급으로 했었거든요. 그게 기억나는. 그러고 부상당했어요. 그러고 부상당해서 좀 아쉬운 좀 이적인 것 같아요. 라리가에 또 이강인 선수가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강인 선수도 결국 이적을 하지 못했고 일단 마요르카에 잔류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FM 코리아에 그 국내 축구 게시판에 루머 쓰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이제 이동준 헤르타도 맞추고. 맞아. 그분 있어요. 그분 있어요. 그런 분이 계세요. 그런 분이 계세요. 구자철 되게 빨리 맞추는 좀 축구 관계자들이랑 정통한 ITK 있는 것 같은데 대한민국의 ITK 약자로 이렇게 루머를 퍼뜨렸어요. 리을 미응 이응 기응 이읒 빅시스 MU 이렇게 올리셨었어요. 그래서 와 맨유의 그 링크 한 데가 맨유구나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 맨유도 영입하지 않았고 뭐 맨유는 지금 그러니까 누구 사올 돈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아틀레티코에도 결국 가지 않고 잔류를 했습니다. 아마도 여름 이적 시장을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아니 마요르카 입장에서도 제가 볼 때는 바이아웃을 지르거나 겨울 이적 시장 말고 여름에 나가면 우리가 대체자료도 구할 수 있으니까 이런 의미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제일 최근 경기 마요르카 경기를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어. 이게 보면은 지금 마요르카가 순위권이 있는데 정말 이거는 이강인의
그 도움이 한 50% 진짜 이강인이랑 무리키의 그 영향이 한 70%는 되는 것 같아요 적어도. 너무 적게 줬다. 90%도 돼. 근데 90이라 말하면 솔직히 말해서 70은 아니야. 근데 이거 저번에 그거 뭐 팟캐스트에 올라갔고 그 유튜브에 안 올라갔지만 제가 마요르카 그래. 마요르카 같은 팀이라 그랬는데 솔직히 말해서 마요르카 저도 이강인 때문에 좀 그래도 안 보는 축구를 꾸역꾸역 보았던 팀이어서 하는 말이지만 정말 얘는 축구 못합니다. 진짜 사람이 진짜 사람이 싫어져요. 프로가 만나실 정도. 사람 그런데 더 웃긴 거 뭔지 알아요? 라리가 테이블을 보면 얘네가 중위권이야. 그니까요. 난 그게 너무 신기해. 그래서 이게 라리가 수준을 의심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이 팀을 이강인이 멱살 잡고 있는 건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정도 그러니까 마요르카에서 이 정도 하는 거면은 정말 좋은 클럽 가면은 더 활개를 칠 수 있을 거라 보기 때문에 이강인은 6월에 한번 좀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여름 이적 시장에 한번 유심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세리아 팀인데 세리아 팀은 별로 말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읽고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골리니 선수, 토트넘에 있었던 골리니가 맞습니다. 그 골리니 선수가 아탈란타에서 임대로 왔고요. 유벤투스 같은 경우에는 맥케니 선수가 리즈로 갔습니다. 미국 대표팀 선수죠. 네, 그리고 맥케니는 마즈나리랑도 링크가 있고 이랬던 선수여가지고 이 선수가 프리미어 리그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디에고 요렌테 선수가 로마로 온 거죠. 네. 로마로 온 거고 그리고 아웃에는 곤살로 비아르 선수가 헤르타 베를린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세리아는 요 정도 있고 세리아 라리가 아마 두 팀 다 아마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제외하고 두 리그 다 사실 코로나 이후로 재정이 아직 안정화가 좀 덜 됐다고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주요 이적생들은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분데스리가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데스리가는 두 팀을 좀 살펴볼게요. 바로 바이에른 뮌헨인데 도르트문트인데 이내는 블린트, 맨유에서 뛰었던 블린트, 아약스에서 뛰었던 블린트가 FA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얀존머 골키퍼 이제 노이어의 부상을 이제 대체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 얀존머 선수가 그 메넨글레드바흐에서도 실제로 분데스리가를 상대로 굉장히 잘 막았어요. 미넨 상대로. 미넨 상대로. 그래서 그 짤 있잖아요. 그 코로나 시국에서 축구해서 선수들 다 골대 뒤에서 바로 찍었는데 얀존머가 다 막아내는 거. 그러니까 그런 짤이 있을 정도로 얀존머 선수를 뭐 이제 그런 거죠. 뭐 이길 수 없으면 뭐 데려와라. 저는 제가 봤던 기억이 있는 거는 바이에른 뮌헨 공식 유튜브인가? 거기에 이제 그 존머가 미넨 상대로 세이브한 거를 모아서 올려놨더라고요. 그 정도로 미넨 상대로 잘했던 선수라서 뭐 근데 일단 어쨌든 노이어가 스키 타다가 뭐 시즌아웃을 당해갖고 어쨌든 골키퍼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되게 잘 내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얀존머 선수는 꼭 필요한 없고 노이어 선수는 조금 말이 많습니다. 이거는 뭐 오늘 얘기할 건 아니니까. 네, 그리고 주앙 칸셀루 선수 아까 얘기했죠. 주앙 칸셀루 선수가 임대로 이적 옵션 70M을 달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자비처 선수가 맨유 임대로 갔고요. 그리고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누구죠?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줄리엔 듀렁빌 이 선수가 안데르트에서 넘어왔고요. 그리고 우니온 베를린에서 이제 율리안 디에르손. 아마 어린 선수들 같은데 이 도르트문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 보니까 이런 선수들을 필요한 이 선수들이 나중에 또 산초 홀란드 됐을 그러니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도르트문트 자체가 좀 그거잖아요. 스타를 키운다? 스타를 키워서 우리는 그걸 팔아서 우리는 재정을 확보하겠다라는 팀이기 때문에 좀 이제 유망주를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눈여겨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웃에는 토르강 아자르 선수가 PSV로 임대를 떠났습니다. 아자르 형제들이 폼이 안 좋나 봐요. 아자르 같은 경우는 확실히 도르트문트에선 저번 시즌까지는 나름 에이스적인 면모로 많이 보여줬었는데 저도 이제 도르트문트를 팔로우 안 한 지가 꽤 오래돼 갖고 이거 아직 잘은 모르지만 지금은 풀백에서 뛴 정도로 이제 좀 신체적인 능력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PSV에서는 어느 정도 그래도 리그 레벨이 조금은 낮다 보니까 다시 한번 아자르가 폼을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렇게 플러스 알파까지 해가지고 빅시스 플러스 알파까지 해가지고 살펴봤는데 와 이거 시간 생각보다 오래 가네. 이거 근데 아까 칸셀로 얘기하지. 칸셀로. 칸셀로. 이거 우리가 칸셀로 얘기를 이제 바이에른 뮌헨에 왔으니까 이제 칸셀로 얘기를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거는 이제 이 선수의 애티튜드가 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팀의 기강을 해치는 사람은 내쳐야 된다 했는데 이 70M
이 얘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네, 70m. 70m. 미넨 입장에서 지를만 한가? 난 못한다 본다. 나는 힘들다 봐. 이게 어떻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이걸 당장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당장 분데스리가에서 이제 칸셀로만큼의 이제 폼을 보여주는 풀백이 있느냐? 없죠. 왜냐면은 분데스리가에서의 미넨의 위상은 모든 선수들이 좀 가고 싶어하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분데스리가 타팀 팬들이 싫어하겠지만 어쨌든간에 이거는 타 리그 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쨌든 미넨을 다 가고 싶어하는 눈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넨이 부르면 올 수 있는 풀백 중에 칸셀로보다 아니면 칸셀로만큼 하는 친구가 있나? 저는 당장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은 이제 타 리그에서 데려올 만한 선수 중에 이제 칸셀로만큼 하는 애 중에 얘보다 싼 애가 있을까? 저는 또 없다고 보거든요. 저는 7천만 유로 파운드면은 충분히 바이에른 미넨 입장에서는 이제 바이에른 미넨이 뭐 어중이 떠중이 팀도 아니고 언제나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좀 경쟁하려고 하는 팀이기 때문에 지를만 하지 않을까. 와, 근데 70이 너무 비싸요.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근데 물론 비싸요. 미넨 입장에서도 이 정도면은 정말 좀 패닉바이 좀 느낌이 나긴 하지만 칸셀루가 리그 베스트 때 폼을 좀 되찾는다면은 이번 후반기 때 충분히 좀 진지하게 고려를 해볼 만하지 않을까. 칸셀로가 지금 최근 보여줬던 폼을 유지한다면 저는 70M 지를 필요 없다 생각해요. 저도 70. 70M 너무 비싸요. 유성이 지금 엔조 이런 애들보다 칸셀로라서 그런 이게 거야. 그래서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간에 뭐 임대로 왔고 이것도 의무적이 아니고 의미적은 아닌 것 네, 같아요. 선택적이니까 뭐 미네 입장에서는 좀 6개월 좀 데리고 놀다가 잘 맞으면은 데려가고 네. 안 맞으면은 그냥 과감하게 뭐 잘 썼어 이러면서 이제 다시 보내면 되니까. 어쩌면 펩이라면은 70m 안 받고 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쵸. 협상에서 70m 안 받고 한 55, 네. 65 맞아. 이연전으로 그 정도면 하죠. 네. 임대 해지하고 아마 다시 네. 한번 협상을 하겠죠. 그럴 것 같아요. 칸셀로는 70M은 비싼 것 같아요. 네. 이게 좀 비싼데 이 선수만큼 하는 선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의 가치가 과연 있냐 없냐를 따졌을 때 비싸게 부를 수 있다. 근데 요새 뭐 미넨 하는 꼬라지 보면은 물론 보드진이 아직 마테이가 덜 가긴 했지만 뭔가 지를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래서 칸셀로는 좀 의견 나뉘는 것 같아요. 70M이. 그래서 뭐 칸셀로 선수 얘기까지 해봤는데 일단은 시간이 생각보다 1시간씩이나 얘기하고 사실 그렇네. 그 정도 할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언제나 이적 시장은 오래 얘기해야 돼요. 맞아. 총정리 하신 거니까. 네. 생각한 거니까 하고 그러면 이적 시장의 포인트를 좀 잡고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적 시장 포인트 몇 가지들을 좀 저희가 잡아봤거든요.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 좋은 이적 시장 아니면 좋지 못한 이적 시장을 보낸 뭐 팀을 좀 골라보는 것도 있고 그 두 번째는 그냥 첼시 그리고 세 번째는 조금 MZ 세대 같다라고 해갖고 MZ 세대라는 키포인트를 좀 잡고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MG입니다. MG. MG지. MZ가 맞아. MG입니다. MG. MG. 나보다 더 모르는 MG. 여기서 그나마 X세대에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MG 세대. 원래 이게 우리 대표단끼리 있으면 제가 막내기 때문에 가장 트렌디했는데 이제 막내들이 좀 들어오니까 일단 먼저 좋은 이적 시장을 보낸 팀이랑 좋지 못한 이적 시장을 보낸 팀을 한번 골라보죠. 뭐 일단 아스날. 저는 아스날이 괜찮은 것 같아요. 딱 필요한데 적재적소 잘 데려왔다. 이런 생각. 왼쪽 마르티넬리 폼 안 좋을 때 토르사라 딱 필요했고 그리고 하르테타 약간 왼발 센터백 패티시인데 잘 데려온 것 같고 네, 그리고 조르지뉴 미드필더진도 맨날 고정적인 그 3명 자카, 웨더거르드, 파티 이렇게 3명이 맨날 고정을 하는데 좀 그들의 체력 안 배줄 수 있는 좋은 자원이 영입됐다. 아스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1등 첼시 하겠습니다. 첼시요? 저는 이번 이적 시장 데케첼입니다. 그만 첼시 그만. 첼시 얘기 이따 많이 하니까 그만해. 일단은 어쨌든 저는 좋은 이적 시장 보냈다. 데케첼. 첼시. 저도 아스날 한 표고요. 저는 다른 의미로 맨시티 한 표 줄게요. 되게 꼰대 기강 잡고 그런 거 되게 좋아하시는구나. 중요해. 축구에서. 너 체육학과 네. 제가 최대생인데 저보다 더 하시는. 개인적으로 이제 직장 생활에서도 저는 수평적인 구조보다 수직적인 구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차라리 그게 나요. 수평적인 구조에서 뭐 이거 얘기 잠깐 하면
저는 수직적 구조가 더 편하다 생각해요. 저는 꼰대들과 일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요. 딱 시키는 것만 하는 사람. 시키는 것만 딱 잘하면 되는. 이런 창의력 없는 사람. 아유 진짜. 그래갖고 저는 맨시티 같이 이런 기강이 제대로 된 축구팀 같은 경우는 한 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강이 잘 잡혀야 좀 팀이 잘 진행되지 않을까 해서 다른 의미로 맨시티를 좀 뽑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네. 그러면 안 좋은 이적 시장을 보낸 팀은 정해진 것 같긴 한데 네. 말해 뭐예요? 머지사이드 머지사이드 그 두 병신들보다 못 보낸 팀 없어요. 아니 맨유도 돈 없어서 임대라도 데려오는데 임대 정책 이거 진짜 잘 짰다. 어. 생각해 보면은 두 팀에 비해서 임대라도 이렇게 데려온 게 어디야? 그러니까 아 그리고 그 뭐지? 리버풀 제외하고 맨유라는 팀이 갖고 있는 좀 그 네임 밸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임대를 좀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근데 리버풀도 똑같죠 그러면. 근데 맨유는 또 다른 게 호날두 주급이 많이 세이브가 돼갖고 해제하면서 주급 문제에서도 호날두가 또 떠날 때 위약금은 안 받았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요. 머지사이드 중에서 일단 리버풀 병신은 제외하고 에버튼 병신만 놓고 보겠다고. 걔네랑 비교했을 때 에버튼이랑 비교했을 때 리버풀이 못 보낸 거는 누구나 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팀 사정이 그러니까 아까 첼시 얘기했으니까 첼시 팀 상황 안 좋으니까 막 영입하잖아요. 그렇게라도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머지사이드에 있는 두 팀이 조금 이적 시장을 잘 못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라리가 세리아 그리고 이제 분데스리가는 아직까지도 재정적으로 크게 그리고 또 겨울 이적 시장에 그렇게 돈 많이 쓰는 팀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팀들 제외하고 PL만 봤을 때는 리버풀이 그리고 에버튼이 뽑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그러면 첼시 얘기 아예 맨 마지막으로 뺄게요. 네. 첼시 아예 맨 마지막으로 빼고 그러면 이제 우리 MZ 세대 우리가 아까 이 MZ 세대라는 에피소드가 왜 나왔냐면 우리가 축구 선수들이 요즘 태업을 너무 많이 한다. 그냥 뗐어요. 근데 요즘 축구 선수들이 세대로 봤을 때 MZ 세대이기 때문에 축구 선수들도 MZ 세대답게 MZ 세대가 이적하는 방법. 뭔가 뗐으면 알아서 이적해줄 거 마냥. MZ 세대가 이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좀 우스갯소리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팀의 막내 예준이가 이제 이거 MZ 세대도 아니고 축구 선수들이 태업을 너무 많이 한다. 단톡방에다가 아주 좋은 소스를 좋은 소스를 줬어요. 제가 제일 MZ인데라고 해서 이거를 한번 주제를 잡고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태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이번 겨울 이적 시장에서는 태업을 해서 좀 이적 시장을 보낸 선수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떠난 선수도 있지만 카이세도처럼 인사까지 다 하고 못 떠난 선수도 있는 리얼 진짜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의 주인공이다. 레전드. 그렇기 때문에 요즘 따라 이번 이적 시장은 태업이 너무 많았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일단 선수들 살펴보면은 일단 엔조 페르난데스가 제일 유명하죠. 1월 초에 월드컵 스타로 반짝했다가 1월 1일 날에 갑자기 아르헨티나로 돌아가 버린. 그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다가 그러다가 세레모니를 합니다. 미안해. 미안합니다. 하고 돌아서 골 세레모니까지 했지만 또 다시 태업을 강행하고 결국 첼시로 이적을 했습니다. 결국 사실 1월 초에면 갈 것 같았는데 결국 막판에 가네요. 그리고 앤서니 고든도 에버튼에서 3일 동안 훈련을 불참했습니다. 그러니까 첫날에는 좀 구단에 합의가 됐다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알고 까고 보니까 결론적으로 3일 내내 무단 불참해서 무단 불참. 에버튼에서 뛸 바엔 그 에버튼 송골 뉴스가 참 대단한 일을 하고 갔기 때문에 뉴스가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고든 선수도 MZ 세대답게 그리고 제가 이제 썸네일을 좀 어제 만들려고 알아보다가 고든 선수가 진짜 MZ 세대 얼굴 같더라고요. 진짜 나 영국 MZ 그 관상. 영국 MZ상 얼굴이 좀 MZ 같은 느낌이 나가지고 고든이 너무 좀 얼굴이 되게 어리다? 라는 느낌 확 받았어요. 그리고 이 아저씨는 MZ 세대긴 맞죠. MZ긴 한데 멤피스 데파이도 태업을 했다고 합니다. 데파이도 근데 데파이는 좀 불쌍해요. 저는. 근데 구단한테 너무 찬밥 신세 받아가고. 데파이는 그리고 또 태업이라기보다는 일단 구단에서도 어느 정도 다 이미 아름 이제 다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이제 TR도 내고 그랬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여기 끼기에는 좀 더 고급적인 MZ다라는 좀 더 나이 먹은 MZ 느낌. 약간 개념찬 MZ. 개념 찬 MZ 느낌이 나네. 그나마 착한 MZ다.
착한 MG 멤피스 데파이. 네. 데파이 선수도 이제 뭐 태업을 해가지고 뭐 좀 좀 이거는 좀 이해가 되죠. 네, 뭐 심적으로 다 이해가 이해가 되는 조금 태업이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칸셀로 선수는 네. 이제 감독한테 덤비는. 이건 진짜 근데 사실 하면 안 되죠. 이건 진짜 이게 최악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러니까 이제 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의 의사 표현을 상사에게 굉장히 잘한다. 진짜 MG네. 차라리 진짜 MG예요. 네. 진짜 MG 칸셀로. 칸셀로는 감독에게 항명을 하다가 이제 이적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 제일 MG 같네요. 그래도 이 선수도 나이가 93인가 그래가지고 조금 MG 치고는 나이가 좀 있는 편인데 그래도 감독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미넨으로 이적을 하게 됐습니다. 임대 이적을. 그리고 포로 선수도 태업을 했습니다. 포로 선수는 근데 그 봐야 되는 게 원래 딜이 거의 완료가 됐었잖아요. 근데 올스테인 그 보도가 뜨기 전까지 거의 완료가 돼서 이제 뭐 비행기 표까지 샀대요. 뭐 메디컬 보러 가든 뭐 이런 되구나. 근데 이제 딜이 약간 안 되니까 거기서 이제 구단과 합의하에 훈련 부참을 했다. 개념 있는 MG네. 그러면 포로는 여기에 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포로는 여기 안 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뭐 MG니까 뭐 좀 껴줘도 될 것 같고. 처음에 로마노가 보도할 때 훈련 불참했다고 떴는데 이제 정정 보도가 나왔으니까. 포로는 여기 끼긴 좀 그러긴 하겠네. 그러면. 네. 그다음에 암라바트로 넘어가죠. 네. 좀 주인공은 마지막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네. 암라바트 같은 경우는 이제 월드컵 때 이제 모로코 4강 주역입니다. 아주 그 CDM 자리에서 되게 잘했는데 그쵸. 이게 바르셀로나 링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결국 오피셜은 뜨지 않았고 인스타그램에 뭐 막 그런 암시하는 글들을 올립니다. 그 옛날에 약간 우리 페북에다 막 저격글 쓰고 막 그런 비슷한 느낌 있잖아. 이거 왜 그러냐. 암라바트가 이런 얘기를 했네요. 지금 당장 도전해라. 미래는 누구에게도 약속되지 않는다. 뭐 의도가 뻔히 보이는. 지금 당장 어디로 가서 도전해. 바르셀로나에 가서 도전하고. 그렇죠. 미래에 보내줄 거 확실하지 않으면 지금 보내줘라.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 암라바트 선수도 사실 SNS에 글 올리는 게 제일 MZ세 같지 않나요? 그렇죠. 약간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극혐하던 부류였거든요. 맞아요. 사실 저도 별로 안 좋아해요. 저격글 올리고 모든 거를 다 인스타에서 시작하고 인스타로 끝내려고 하는. SNS에서 자신의 그 모든 걸 해결하려는 너무 안 좋아하기 저도 때문에. 그런 좀 혐오하는 부류이기 때문에 암라바트가 어떻게 보면은 가장 좀 뭔가 안 좋은 질 나쁜 MG 느낌. 일단 뭐 SNS가 개인의 공간이라고 얘기는 하긴 하지만 사실 저는 공동의 공간이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는 눈이 있기 사실상 때문에 개인의 공간은 아니죠. 개인의 자랑과 과시용 공간이지. 그거를 뭐 프라이빗하지 않기 때문에. 뭐 비공개를 했으면 뭐 그건 모르겠는데 뭐 피오렌티나에서 대놓고 나 보내줘라고 얘기한 거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진짜 MZ 세대 같네요. 그리고 밤바 선수도 태업을 좀 했습니다. 근데 이 선수도 비슷하죠? 네, 비슷합니다. 이 선수는 비토리아 SC 여기서 뛰는 선수인데 여기 팔로 취소한 다음에 그 언팔하는 것부터 약간 진짜 MG라고 생각해요. 근데 언팔은 이미 우리 한국의 MG가 언팔했어요. 원래 한국인들도 언팔 약간 나 손절하면 바로 언팔하고 약간 그런 느낌 있잖아요. 한국의 MG가 이미 이걸 했기 때문에 잘 아시리라 생각하고. 근데 심지어 사진들도 전부 삭제했대요. 아. 전 여친 헤어진 것도 아니고 사진 다 내리고 스토리에다가 마지막에 웃는 자가 최후의 승자다. 인생은 선택으로 이루어진다. 명언을 정신승리까지. 네, 말 자체만 보면은 뭐 아주 좋은 말인데 이 이적 시장 마지막 날에 올라온 거를 보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일단은 뭐 반바 선수까지 살펴봤는데 이 선수도 좀 얘기해야 되지 않나. 사실 이 선수가 주인공이지 않나. 이 선수가 정말 EPL 이적 시장을 정말 화려하게 만들었던. 아니 이런 적은 없었다. 정말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다. 뭔가 여지까지 새로 막 엄청난 태업하는 선수들 많았지만 이런 태업은 또 태어나서 처음인. 뭔가 이적이 된 것 마냥. 고마워요 브라이튼. 아니 뭔데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지? 아니 작별 인사를 먼저 올리는 경우가 어딨냐고. 아니 일단은 조금 상황을 좀 말씀드리면 카이세도 선수가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렸죠. 이제 이적설과 함께 아스날이 빌드를 했다. 뭐 이런 얘기와 함께 여태까지 브라이튼과 함께해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의 글을 쓴 거예요. 근데 문제는 브라이튼이 딜을 받아주질 않았어. 아니 브라이튼 애초에 팔 생각도 없어. 팔 생각이 없었고.
그래갖고 이제 그 뒤리 성사도 안 됐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 브라이튼을 떠나 가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글을 쓴 저의 거예요. 새로운 도전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아스날도 오잉 이러고 브라이튼도 오잉 이런 상황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브라이튼의 감독 데제르비가 굉장히 대인배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데제르비 진짜 대단한 사람. 아니 뭐 선수가 그럴 수도 있다. 뭐 어린 선수기 때문에 이런 실수도 할 수 있고, 뭐 이해한다. 라고 엄청 뭐 성적도 잘 내고 대인배의 모습도 보여주면서 MZ를 이해하는 진정한 참 어른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뭐 MZ 세대를 좀 이해하는 감독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대인배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어떨결에 훈훈한 그림으로 끝나버린 것 같아요 느낌이. 근데 어떻게 보면은 데제르비 입장에서는 어쨌든 팀 내 좀 핵심 미드필더다 보니까 좀 잘 끝내면서 오구오구 좀 해줘야지. 해줘야지. 어쨌든간에 카이세도가 당장 뭐 동기와 떨어져갖고 폼이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는 이상 그렇죠. 6천만 파운드보다 좀 더 받을 수 있는 전이거든요. 만약 후반기 때 잘 한다면은. 그리고 21살 친구니까 네. 더 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현재 EPL 내에서 카이세도가 맡은 룰에 카이세도만큼 좀 잘하는 선수가 몇 없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카이세도는 조금 좀 웃긴 것 같아요. 뭐 이런 웃긴 에피소드도 있고 해서 근데 진짜 제가 축구를 뭐 오래 봤다는 오래 거는- 봤죠. 오래 본 건 아니에요. 오래 봤어요. 근데 그래요. 오래 나름 오래 어. 나름 오래 봤는데 이런 유형은 또 처음이라. 그러니까 뭐 여러 유형을 좀 많이 봤는데 뭐 특별 인사 다 했길래 저는 이미 구단 간의 합의가 다 끝난 줄 알았어요. 저는. 알프스 별의별 이적이 다 있는데 이건 또 신기한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좀 인스타그램 SNS가 좀 활성화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새로운 방식의 좀 빠이빠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뭐 이런 게 좀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 이번 이 겨울 이적 시장 이 SNS 사건의 최종 승자는 퍼거슨이다. 또 상심가. 또 당신입니까? GOAT. 영감님이 대체 몇 승을 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저 오랜만에 들어서 지금 기억이 살짝 안 나는데 그 뭐였죠? SNS는 시간 낭비단가요? 트위터고 정확히 트위터. 네. 루니가 킵에 뜨다가 맞아.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맞아. 트위터는 인생의 낭비다. 이거 몇 승을 앞에 내다보셨기 때문에 보셨길래 이거를 몇 승을 챙기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우리 그러면 과거에 어떤 태업이 좀 있었는지 좀 살펴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뭐 일단 2개 정도 제가 알아봤는데. 이거는 근데 아시나요? 이 갈라스가 갈라스가 이때 언제 거 첼시 갈라스야 아스날 갈라스 아스널에서 토트넘 가려는 갈라스 아닌가요? 그때인가? 그 첼시인 것 같아요. 첼시 때 갈라스. 첼시에서 아스날. 이거는 토트넘 팬이 해주시죠. 일단 갈라스가 이제 내가 못 보는 이제 강제로 뛰게 하면 자살 걸어 넣겠다라는 멘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멋있다. 야, 낭만이네. 와, 이거야말로 상남자지. 낭만이야 낭만. 내 앞길 막지 말라 아니야 이거. 누가 요새 있잖아. 기집애처럼 있잖아. SNS에 딱 올려 이거를. 그래. 야, 아주 멋있게 말로 하지 말로. 그래서 아니 강제 뛰기면 자살 걸어 넣겠다. 이건 좀 이 갈라스가 수비수인데 공 한번 잘못 주면 바로 나올 수 있거든요. 골키퍼만 제치면 되니까. 그 때문에 이렇게 좀 되게 대단하지. 충격적인 멘트네요. 생각 보면 요즘 선수들은 되게 돌려 얘기하는데 직접적으로 나 보내줘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파해가 덜해진대요. 이제 협박을 해요. 근데 이거는 좀 새로운 방식이야. 아니 자해 협박, 자해 공간에 아니 탔냐 군대 뭐다. 가기 싫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파해 선수가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이제 파해가 웨스트햄에 뛰었던 파해를 네, 말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이제 이적 안 시켜주면 십자인대를 끊겠다. 명언이네요 이것도. 근데 이때 당시에 좀 파해 얘기를 조금 더 이제 스토리를 추가하자면 파해가 이때 당시에 좀 향수병이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웨스트햄에서 분명히 잘하고 있었지만 조금은 이제 뭐 향수병 때문에 힘들어 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떠나려고 했던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인대를 끊겠다라는 발언은 정말 좀 대단한 발언인 것 같긴 합니다. 이 축구 선수가 십자인대를 끊겠다는 얘기를 그냥 축구 안 하겠다는 얘기는 그냥 축구 접을 테니까 보내줘라 이런 얘긴데 과거에도 뭐 되게 신박한 태엽들이 많았겠죠. 뭐 근데 우리가 뭐 기억에 남는 태엽들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사실 첼시가 좀 유명하잖아요. 첼시도 있을 거고 아니 저는
저번 시즌에 뭐 선수가 훈련 불참을 하잖아요. 그러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아, 케인 때? 케인 때도 훈련 불참하니까 와 진짜 큰일 났다 이랬는데 요즘은 훈련 불참을 개나소나 다 하니까 훈련 불참이 그냥 별게 아니야. 그리고 저는 이강인 선수가 이제 마요르카를 언팔했잖아요. 아 그렇죠. 너무 귀여운 거야. 너무 귀엽지 않나? 너무 이게 와 착한 MG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요즘 선수들은 너무 과감하네요. 역시. 뭐 에버튼은 좀 태업의 레전더리가 좀 있어요. 네, 일단은 뭐 제가 아는 것만 하면은 일단 웨인 루니도 살짝 태업이 있었고, 네 맨유가 불렀을 때 좀 태업한 게 있었고, 근데 루니는 이적료를 많이 안겨줬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희대의 는 로스 바클리예요. 그죠. 로스 바클리 유명하지 태업으로. 태업이라기보다는 좀 이거를 태업이라 봐야 될지 통수로 봐야 될지 애매하긴 한데 통수에 좀 가깝긴 하죠. 여름 이적 시장에 첼시에서 한 4천만 파운드 정도의 가격에 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첼시랑 짠 건지 에이전트가 첼시랑 짠 건지 모르겠지만 남겠다 선언하고 겨울 이적 시장에 1,500만 파운드만 딱 던져주고 꺼져버린 케이스. 정말 좀 로스 바클리 존 스토스가 그 전에는 좀 대단한 태업뿐이라고 좀 생각을 했지만 이제는 로스 바클리를 넘을 선수는 없는 것 같아요. 로스 바클리 진짜 쉽지 않아요. 로스 바클리 쉽지 않고 또 에버튼 선수라기보다는 에버튼 연관돼 있던 선수가 이제 루카쿠도 좀 루카쿠도 손을 뽑힐만 하네. 루카쿠도 살짝 좀 이랬다 저랬다 가네부터 슬기부터 좀 이런 유형이라 그러네. 루카쿠도 뭐 그럴 수 있는 케이스죠 뭐. 제가 생각하기엔 이런 그 훈련 불참과 같은 조항은 차라리 피파 측에서 나서서 좀 제도화를 해야 될 것 같아. 이거 너무 이렇게 빈번해지면은 결국 제도화를 해서 막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훈련 불참하면 벌금을 내는 구조는 이미 다 돼 있을 것 같은데 벌금을 감수하겠다는 건데 그거가 아니라 뭐 출전 징계 영입한 팀에서 출전을 몇 경기 못하게 막거나 뭐 이런 식의 징계가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태업이 흔해지면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 뭐 팬들 입장에서는 우리 팀을 우리 팀에 뛰어서 응원했던 선수인데 우리 팀에 더 이상 뛰기 싫다면서 태업하는 선수를 바라보면서 과연 저거를 긍정적으로 바라볼까? 어쨌든 엄연히 프로 선수는 이제 팀과 계약이 되어 있고 그 계약이 되어 있으면 당연히 마땅히 훈련에 나오는 게 출근하는 거랑 똑같은 의미죠. 절대 무단결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징계를 좀 과감하게 해야 된다. 이거를 딱 이제 저희 거를 좀 회사원분들 어느 정도 좀 나이 있으신 분들 저희도 많이 보시거든요. 딱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 갑자기 우리가 무단결근 하는데 나 대기업 가고 싶어. 무단결근 보내줘 이거 보내달라고 안 가. 대기업 이직 하게 할 때까지 안 할 거야. 안 갈 거야. 딱 끊어버리는 거야 이거는. 그러니까 참 이게 이거는 사실 뭐 우리가 요즘 MZ 세대와 관련된 에피소드는 아는 뭐 패러디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결합을 해서 저희가 얘기를 해봤는데 사실 엄연하게 계약이 되어 있고 그 계약을 선수가 잘 지켜야 되는 것도 의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훈련 불참 이런 게 너무 종종 벌어지면 안 된다라고 뭐 어떤 사람은 꼰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나 꼰대 할래 그러면 그거는 계약한 거잖아. 이건 여꼰대야 이거. 그래. 아니 계약했으면 해야지. 계약에 맞춰 해야 되고. 근데 프로는 말 그대로 돈을 받기 때문에 맞아요. 회사원도 프로인 거고 돈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받는 만큼은 확실하게 책임감 갖고 해야 된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돈을 안 주는 여기 충무키아에서는 저는 아직 아마추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아마추어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MZ네. 여기서부터 MZ 하려고. 네. 그렇고 저희가 뭐 MZ 세대랑 같이 좀 엮어갖고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봤고요. 훈련 불참 좀 자제해달라. 뭐 우리 적당히 하자라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드디어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 네, 드디어 얘기합니다. 이게 저는 여태까지 겨울 이적 시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너무 특이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 빅클럽의 여름 이적 시장급 규모를 겨울 이적 시장에서 다 썼다. 근데 여름 2배 썼을 수도 있어. 한 2시즌급이죠 거의. 네. 이게 일단은 첼시가 이번 이적 시장에서 쓴 돈이 얼마인가요? 아까 보니까 여름 이적 시장 겨울 이적 시장 합치면 9천억 정도고 겨울만 따지면 이제 거의 절반 되는 4천 얼마 이 정도로 지금 판독이 되고 있는데 4천이면
와, 네이마르가 몇 개죠? 야, 은바페를 사라고 그냥. 그러니까 음바페 사면 다 해결될 것 같은데. 음바페 2번 살 수 있지 않을까? 음바페. 아, 음바페 2번은 쉽지 않을 거. 한 1.5배? 음바페가 은바페에다가 뭐 2억 유로 정도로 측정됐으니까 거의 한 겨울에만 지금 4억 썼는데. 아, 그러면 음바페를 차라리 은바페를 사지 이럴 거. 그렇구나. 음바페를 사지가 될 것 같은데. 첼시가 굉장히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고 네. 그리고 마지막 엔조까지 해가지고 아마 그걸 기록 세우지 않았을까요? 네. 제크 릴리시를 넘었을 것 같은데. 뭐 들어온 선수들 보시면 그냥 간단하게 읽겠습니다. 포파나 바디아실, 산투스, 펠릭스, 무드릭, 마두에케, 귀스토 선수는 이제 그 지금 리옹으로 다시 재임들을 해줬고 그리고 엔조 페르난데스까지. 사실 대단하다. 엔조가 진짜 좀 이적 시장의 뭐 주인공 한 명 딱 뽑으라면 엔조를 뽑을 것 같고 저는. 아, 무드릭도 뽑으려만 하지 않을까요? 아 근데 엔조가 약간 1월 초부터 그런가? 이 시즌 끝까지 1월 말까지 계속 좀 뜨거웠어 제 네. 생각엔. 네. 아, 무드릭은 좀 뜬금없었고 음. 엔조는 과연 어떻게 될까 했는데 결국 간 거고. 네. 그러니까 대단한 게 엔조한테 120m를 지른 첼시도 대단하고 처음에 이걸 거절하려 했던 벤피카도 대단하고. 네. 아, 역시 거상인 데는 거상의 네. 이유가 있어. 그래요. 너 120M 들어온다면 무조건 팔 것 같은데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벤피카 내부 상황도 이해가 되는 게 어. 지금 벤피카도 포르투갈 리그 우승 경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음. 챔피언스 리그에서도 좀 어쨌든 조 1위로 올라갔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좀 기대를 할 만한 상황이어서 뭐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결국 바이아웃을 질렀고 결국 벤피카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거절하기엔 너무 큰 금액이었다. 네. 그러니까 된 거죠 어찌 보면. 행복하겠죠. 근데 아웃에는 한 명밖에 없어요 또. 네, 조르지노밖에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게 정말 첼시는 이게 맞는지 음. 저희가 저번 팟캐스트에서 다루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엔조가 안 갈 줄 알았거든요. 아. 네. 그러면 주제를 좀 이렇게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첼시 이게 맞나? 네, 이게 맞냐? 아니면 현재를 위해서 미래를 팔았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네. 일단은 이렇게 많은 선수들을 영입을 했는데 이게 많이 말 많잖아요. FFP 네. 위반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그건 아니라고 합니다. 네, 그건 아닙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허점을 굉장히 잘 파고든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네. 지금 벌써 뭐 보엘리법 만들 것 같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만들 것 같아요. 네. 이건 진짜 진작에 만들어야 될 것 네. 같아요. 이게 뭐 일단 겨울 이적션 표면상으로 쓴 금액이 이제 322 그러니까 거의 한 3억 유로 이상을 썼기 때문에 좀 많이 쓴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장부상에는 이게 선수가 단연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게 그 장부상에 한꺼번에 기록되지 않고 이게 1년마다 들어가는 돈으로 이렇게 올라간다고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FFP가 그런 거에 좀 허점이 있어서 그거를 좀 잘 노려갖고 FFP에는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첼시가 정말 좀 좋은 이적 시장을 보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아까부터 계속 맞다고 그래요. 주장하시는 분. 일단은 계속 이제 변경 입장에서는 첼시가 굉장히 좋은 이적 시장을 보냈다라고 평가를 하는데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무드릭이나 인조 페르난데스 물론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었지만 물론 저는 그 둘이 엔조는 특히 이번이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무드릭은 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거 누가 말했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지금이 가장 쌀 때다. 페레즈가 네, 한 거예요. 페레즈가 한 얘기예요. 네. 호날두인가 누구 베일 선수인가 뭐 했던 얘기. 네. 저는 그래서 이 두 선수 어쨌든 간에 앞으로 좀 축구계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선수들을 좀 잘 영입한 것 같아요. 물론 당장 이 선수들의 포텐이 어떻게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지금 현재만 놓고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다른 선수들도 충분히 지금 현 첼시 스쿼드에서 나올 수 없는 그리고 좀 대체할 만한 자원들을 좀 잘 영입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에 첼시가 이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또 몰라요. 뭐 경쟁자가 붙거나 그렇게 되면은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네. 지금 뭔가 첼시가 우리가 뭔가 모든 계산이 다 끝났을 때 이 정도 쓸 수 있고 얘네들 이만큼 다 살 수 있다고 이미 다 계산이 끝난 상태면은 충분히 저는 미래보다는 현재 초점을 맞춰서 데려온 건 잘 데려왔다. 그리고 이미 그 사례를 보여준 팀이 하나 있잖아요. 스페인에 한 좀 이상한 병신 같은 구단 또 하나 있는데 바르셀로나도 자기네들 이제 중계권도 팔고 이거 미래를 팔아서 현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물론 챔피언스 리그를 떨어지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리그 1위를 굳건하게 좀 달리고 있고
이거를 좀 첼시가 잘 보고 첼시도 좀 판단을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바르셀로나 얘기를 해서 그런데 바르셀로나가 그게 성공했다고 보기 어렵잖아요. 뭐 성공하기는 힘들었어도 적어도 망하지는 않았죠. 왜냐하면은 메시를 나가는 걸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선수가 다 나갈 위기에 처했는데 그래도 중계권이라 팔아가면서 레비를 데려왔고 레비를 데려오면서 어느 정도 현재 상황에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니까요. 만약 레비도 못 데려오고 뭐 다 나갔다? 바르셀로나 지금은 그러면은 당장 가비도 겨울 이적장에 FFP인가 그 뭐지 바르셀로나 그 검찰 쪽인가 그 마찰 그런 것 때문에 네. 뭐 가비도 당장 놓쳐올 판인데. 그거를 지금 다 지켜냈으니까 어느 정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물론 바르셀로나의 그런 이제 보드진의 운영 그런 거를 욕을 엄청 많이 한 사람이지만 어쨌든 간에 일단 현재는 지켰다. 그리고 현재를 지킴으로써 좀 미래를 좀 더 바라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저는 너무 하이 리스크인 것 같아요. 그만큼 근데 하이 맞아요. 리턴일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진짜 하이 리스크긴 해요. 어. 왜냐면은 무드릭도 이제 변방 리그에서 활약했던 선수였고 네. 그다음에 엔조 페르난데스도 물론 그 전서부터 빅 클럽들이 다 노렸던 맞아요, 명분인 건 맞아요. 맞는데 월드컵 때의 그 거품이라고 하죠.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선수의 거품이 아니라 가격의 거품이 가격의 가격의 거품. 거품이 어. 있죠. 그러니까 이 선수의 실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네. 가격의 거품이 네, 너무 맞아요. 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좀 패닉바이라고 보자면은 주앙 펠리스죠. 그거 이거 좀 새로운 의미 아닙니까? 임대를 무슨 이적으로 데려와요. 임대를 이적으로 데려와놓고 이미 이적료를 날렸어요. 네, 3경기 출전 불가. 와 그래서 보엘리가 어떤 허점을 잘 이용해서 그러니까 축구계에 있는 룰을 허점을 잘 발견해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야구식으로 잘 대입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연 계약을 통해서 FFP 룰도 잘 지켜냈고 그리고 이로 인해서 선수단을 잘 구성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도 근데 과연 이게 구단을 1년, 2년 바라보고 아니면 바라볼 게 아니라 10년 바라보고 20년 바라보고 구단을 봤을 때는 저는 너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좋은 영입이라고 현재는 당장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봤을 때. 때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다라고 네. 말을 하고 싶어요. 뭔가 보엘리의 두뇌 속에서는 좀 장밋빛 미래만 바라보고 영입했지 않았을까? 왜냐면은 이 정도 영입했으면은 다음 시즌부터 당장 챔스권에서 우승권 경쟁을 해줘야 되는 그 정도의 투자거든요. 맞아. 일단 첼시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돈은 쓴 금액이 진짜 전례 없는 수준으로 썼잖아요. 겨울 이적 시장에서 그런 일은 없다고 봐야죠. 네, 저는 이제 가장 걱정되는 거는 뭐 제가 첼시 팬도 아니어서 제가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맨유가 이제 최근까지 약간 이적 시장에 호구 같은 이미지가 있었잖아요. 그 이미지를 어쩌면 첼시가 잡을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많은 돈을 들여서 데려왔고 너무 거품이 낀 가격으로 선수를 데려왔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특정 선수를 놓고 협상을 할 때도 이 구단이 첼시한테는 더 비싸게 팔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할 수도 있거든요. 맨유가 과거에 그랬으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렇게까지 과투자를 하는 게 과연 팀의 장기적인 미래를 봤을 때 절대 좋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근데 이 선수들을 데려올 수 있었던 배경은 어쨌든 아직 첼시가 챔피언스리그에서 살아있고 그리고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은 당장 힘들지만 어쨌든 챔피언스리그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번 시즌 챔스에서 좀 어쨌든 뛰고 싶은 선수들이 있었을 거고 분명히 저는 첼시가 이번 시즌에 유럽 대항전에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불가능에 가까워 불가능이라고 봅니다. 다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결국 내년에 다음 시즌에 무조건 챔피언스리그는 물론 리그 우승 경쟁을 해야 될 정도로 지금 돈을 많이 썼기 때문에 이 선수들이 압박감을 되게 많이 느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까지 부임 초기에 보일리 부임 초기 그리고 포터 부임 초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게 과연 옳았나? 결국 축구도 사람이 하는 거고 심리적인 압박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네. 좀 저는 좀 무리라고 봅니다. 네. 개인적으로. 저는 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과연 지금 현재 스쿼드에 있는 선수들의 자원들이 어떻게 생각할까가 좀 궁금해요. 네. 특히 유스들. 뭐 유스들 그쵸. 유스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고 이번에 토트넘이 첼시 유스랑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 선수 이름을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네. 그 선수도 아마 첼시에서 이런 정도의 이적 행방이면 여기 내가 못 뛰겠다. 그래서 뭐 토트넘으로 넘어와서 뭐 여기서 훈련을 해서 뭐 다른 데 가든 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스탈링이나 아니면 콜리발리 이런 선수들은 또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리고 리스 제임스가 돌아오면 포터가 사실 리스 제임스가 있기 전에는 그러니까 있을 때는 잘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선수들이 들어왔을 때 리스 제임스가 있고 부상으로 돌아오고 몇몇 선수들이 부상으로 돌아오면 과연 이 팀이 스쿼드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 진짜 불가능해 보여. 네. 저는 아예 불가능이라 봐요. 첼시는 그러니까 어쨌든 여름 때 선수단 정리를 정말 잘할 필요가 있고 진짜 버릴 선수 딱 버리고 보낼 선수 보내고 이거를 진짜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교통 정리. 근데 이 정도까지 이제 구단주가 돈을 썼으면은 이미 어느 정도 첼시 내부에서는 이제 교통 정리가 보드진이나 감독이나 뭐 스포츠 디렉터 이 급에서는 어느 정도 다 끝났을 거예요. 이미 현재 뛰고 있는 선수 중에서 이제 포터의 입맛에 안 맞는 선수들은 이미 파악이 다 끝났을 거고 그러면은 포터의 입맛에 안 맞는 선수를 포터의 입맛에 맞는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그 어느 정도 교통 정리를 다 끝냈으니까 이 정도의 금액을 투자했던 거지. 뭔가 얘네들이 아무리 생각이 없이 영입을 했다고 치더라도 그렇게 교통 정리도 안 하고 데려올 것 같지 않거든요. 일단은 저는 또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자원들이 과연 프리미어 리그에서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의구심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여태까지 온 선수 중에 단 한 명도 프리미어 리그에서 뛴 선수가 없습니다. 아 맞네. 그게 진짜 크네. 다 해외 리그에서 뛰다 오는 선수들이에요. 물론 뭐 과거에 뛰어봤던 선수들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전 팀들만 다 살펴봤을 때 다 해외 팀에서 온 선수들이거든요. 과연 잉글랜드 리그에서 잘 적응해가지고 이 선수가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수 있을지가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거의 불가능보다는 이 선수들 중에 거의 60% 70%는 실패할 거라고 봐요. 사실 PL에서 단기간에 적응하는 건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고. 네. 그리고 이 선수들의 네임밸류만 봤을 때 네. 과연 리버풀에서 코디 각포를 영입했잖아요. 코디 각포와 비교해봤을 때 그냥 네. 단순 비교로 과연 코디 각포보다도 좋은 선수가 있나? 주앙 페릭스는 다르죠. 주앙 페릭스 다르고 무드릭도 한 경기 해보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느낌이. 그리고 엔조 페르난데스는 동급이거나 아니면 더 좋은 선수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다른 선수들을 얘기해봤을 때 과연 코디 각포보다도 좋은 선수들인가? 그냥 제가 왜 코디 각포를 얘기했냐면 그냥 바로 위 땅에 리버풀이 있길래 네. 코디 각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정류가 뭐 바디아시랑 좀 비슷하네요. 네. 그러니까 이 선수들만 비교해봤을 때도 이 선수들이 과연 첼시에서 잘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첼시는 이게 뭐 미래를 위해 투자했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이 선수 중에 이적 시장에서 이 선수 중에 100 중 100이 다 성공하지 못해요. 20%도 쉽지 않을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지금 당장만 봤을 땐 좋은 이적 시장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건 미래를 판 거다. 네. 이거는 그리고 신용카드를 이제 카드 돌려막기라고. 카드 돌려막기 하죠. 이거는 이거 못 막아요. 이거 7년 계약 허점은 잘 이용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거 진짜 못 막아요. 저는 언젠가는 첼시에도 위기가 온다 하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지금 첼시 구단이 캐피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에 대한 순화가 잘 된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이 선수 단만 봤을 때는 되게 위험하다. 구단 운영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는 재밌을 것 같아요. 과연 이제 보는 첼시가 재미 있죠. 보는 재미 있지. 첼시가 과연 이 정도까지의 투자를 해줬고 이렇게 좀 과감하게 포터를 밀어줬는데 과연 포터가 이번 시즌 어느 정도 순위에서 마감을 할지도 정말 좀 궁금하고 그리고 정말 말씀하신 대로 다음 시즌에 이 중에서 얼마나 터질까도 궁금한데 내 팀 아니잖아요. 맞아요. 어쨌든 저희 중에 첼시 팬은 없습니다. 저희 우리 셋 중에는 없어. 우리 셋 중에 없고 뭐 예준투가 첼시 팬인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마음 졸이면서 잘 봤으면 좋겠고 저는 먼저 챔피언십으로 내려가 있겠습니다. 아 첼시는 챔피언스리그. 챔피언십으로 못 나가요. 거기 여기도.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첼시가 좀 억가시지긴 해요. 부상 선수도 너무 많고 이런데 과연 돈을 이제 뉴캐슬처럼 이렇게 효율적으로 잘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적 시장의 거품을 어쩌면 주도할 수도 있다. 첼시가. 참 어렵네요. 그리고 방출도 한 명밖에 없으니까 조르지뉴. 지혜우도 못 보냈어요 결국. 그러니까 안에 죽으면 또 어떻게 할 건데. 근데 뭔가 첼시 입장에서는 당장 다음 시즌에 챔스를 못 나갈 거라는 계산을 해갖고 이번 겨울에 우리는 현재 챔스에 나가고 있으니까 이걸로도 선수들을 좀
영입하는데 좀 설득을 시키지 있는 카드가 아니었을까. 네. 그러니까 사실상 첼시가 챔스를 나갈 수 있는 방법은 챔스 우승하는 것밖에 없어요. 네. 지금. 남은 경우에는 그거 하나입니다, 진짜 결국. 지금 첼시가 부상자가 많기 때문에 필요한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근데 임대로 데려오면 메뉴처럼. 네. 네. 아니 데려오던가 아니 지금 보엘리도 자기 축구 구단을 운영한 지가 오래가 안 된 첼시가 오래 안 됐고 포터도 지금 흔들린 상황에서 저는 차라리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포터한테 이번 시즌 첼시 못 나가도 좋아. 그 팀 일단 재정비 빨리 해. 일단은 지금 목표는 한 단계라도 끌어올리는 게 먼저야. 그리고 너의 팀을 빨리 만들어. 그것 때문에 너가 필요한 자원들이 있으면 필요하게 지원을 해줄 테지만 그래도 여름 이적 시장이나 아니면 확실한 자원들만 영입해. 라고 얘기했을 것 같아요. 설마 이거를 그쵸. 다 포터가 요구를 했다면? 에이, 그럼 포터는 자객입니다. 브라이튼 자객이에요. 이 정도면. 아니 그리고 문제가 이 얘기 내가 자꾸 길어지는데 루카쿠 다음에 또 온단 말이에요. 아, 맞네. 그러네, 루카쿠. 아니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만 이 지금 선수 관리가 아예 안 돼요. 맞네. 그러니까 방출 작업을 계속 때려야 돼요. 와 첼시 진짜 여름에 진짜 재밌겠다 첼시. 근데 너무 아마추어 같이 지혜씨도 못 보는 상황이에요. 나 맞아. 그 기대된다. 서류 실수죠. 서류 실수. 실수잖아요. 세 번의 서류 실수라는데. 첼시 쪽 직원 실수로 알고 있는데 아니 저는 아니라 봐요. 저는 아니라 봐요. 나 이거는 절대 옳은 안 돼. 방향은 아니라고. 절대 안 돼.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게 했다. 그러니까 형 말도 말이 맞아요. 뭐 맞아요. 현재를 위해서 네. 현재가 지금 뭐 10인가 그러면 뭐 말이 땡겼어야지. 근데 그러니까 맞아. 근데 그리고 챔스 나가면 이적 시장에서 그 뒷순위로 밀리기 때문에 선수 선택에서 지금 데려올 수 있는 빨리 데려오면 또 어쩌면 맞는 선택일 수도 있어요. 어차피 모든 거는 결과론적이에요. 맞아요. 맞아. 여기서 만약에 포터가 죽을 쓰고 있잖아 중인권을 머문다? 그러면은 보엘은 역대급 오판을 한 거고 만약에 이렇게 했는데 포터가 갑자기 날개 돋친지 비상하면서 뭐 챔스권 경쟁하다가 뭐 유로파로 내려가거나 어쨌든 챔스권 경쟁에 다 올라갈 수 있는 순위를 희망을 보여줬다. 희망 보였다? 그러면은 보엘리는 탁월한 선택을 했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무드링이나 엔조페레나 둘 중 하나만 있잖아 뭐 터져도 저는 괜찮게 했다. 뭔가 첼시 보드진이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줬다라고 일단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저는 바디아실, 펠릭스, 무드릭, 페르난데스만 데려왔어도 오야 첼시 이적 너무 빡세게 했네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맞아. 와, 굳이 안 데려와도 되는 데까지 자원들도 좀 데려온 느낌이 없지 않아 근데, 있습니다. 제임스 백업으로 너무 비싸게 데려온 거 아닌가? 결국 제임스를 백업 내릴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제임스 써야죠. 리스는 써야죠. 무조건 주저했는데. 아니 여기에 그게 없어요. 여기에 자책 풀백이 없어요. 맞네. 아유 그래서 뭐 어쨌든 첼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자원들을 영입했고 이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특히 보엘리가 어떻게 헤쳐나갈지 포터가 어떤 축구를 할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저희가 첼시 얘기까지 하면서 겨울 이적 시장을 이렇게 마감하면 될 것 같아요. 와 거의 2시간 가까이 녹음을 했네요. 일단 뭐 저희가 1시간 정도 녹음을 하는데 배고프다. 말을 많이 했어. 네. 근데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많은 댓글 특히 오늘 많은 댓글 열릴 것 같아요.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요. 또 좋아요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